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펜앤드마이크 정치 삼국지의 윤정섭입니다. 대선이 한창인 지금 두 분의 논객을 모시고 오늘도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은수 부산 친구가 민주당 지역위원장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뭐 어떻게 대선 이제 선거운동을 한창 하실 것 같은데. 선거운동 아침에 열심히 새벽부터 하다가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선거가 한참인데 불러주시는 이 감사함. 잠시 쉬어란 얘기죠? 저도 네. 선거운동 하고 왔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다음은 우리 전성화 부산광역시 전투자유치협력관님 함께 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어떻게 또 선거운동을 하고. 뭐 열심히 하고 있죠. 네. 경선 과정에서 네. 내홍이 상당히 심각했습니다. 이렇게 좀 중앙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런 또 고충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 어땠습니까? 물론 아쉬운 점은 있죠. 네. 조금 더 일찍 우리가 이제 적법한 절차를 따져가지고 우리 후보를 뽑았으면은 더 이제 우리가 선거운동을 하거나 이번 이번 대선을 마무리까지 하면서 가지고 훨씬 더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은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그 경선 과정에서 한덕수를 지지하셨습니까? 김문수를 지지하셨습니까? 저는 저희 당의 후보를 지지한다고 그렇죠. 얘기할 수밖에 없죠. 맞습니다. 현명한 답변, 우문현답. 네, 마음에 듭니다. 자, 오늘 본격적인 이제 질문을 해서 한번 좀 토론을 나눠볼 건데, 최근 펜앤마이크 여론조사에서 각 후보의 지지율을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이재명 후보가 50%, 그리고 김문수 후보가 35%, 그리고 이준석 후보가 8.2%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현재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으로 선두를 달리고 있지만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 역시 만만치 않았습니다. 두 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한데요. 사실 김문수 후보가 좀 승리를 가져가기 위해서는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입니다. 그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서 어떤 정책적인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지 먼저 좀 국민의힘 입장이 궁금하거든요. 어떻습니까? 두 후보가 단일화하지 않으면은 이길 가능성이 많이 낮죠. 예, 낮아지죠. 네. 다만 이제 이 단일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이준석 후보가 현재까지 지금 갖고 있는 스탠스는 자기는 절대 단일화하지 않겠다는 건데, 결국에는 세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그 이준석 후보가 우리 당을 갖다가 왜 떠났느냐에 대한 결과에 대한 마무리. 두 번째로는 현재 우리 후보가 지지율을 갖다가 어느 정도 높였을 때 충분히 단일화를 했을 때 승리의 가능성이 있느냐에 대한 여부. 마지막으로는 저희 그 당을 갖다 지지했던 많은 지지층들에 대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우리의 공감대 형성. 이 세 가지죠. 이 공감대 형성이라는 거는 이제 이준석 후보를 갖다가 워낙 이제 아주 젊고 유명한 정치인이긴 하나, 그 우리 내부에서도 이준석 후보에 대한 반감을 갖고 있는 지지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지지자들 갖다 우리 설득을 갖다 하는 방식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준석 후보랑 그 젊은 정치인과 그리고 김문수 후보라고 하는 아주 노련하고 또 연륜이 많은 그 두 명의 정치인이 함께 했을 때 그 시너지 효과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발전시킬 수 있다. 첫 번째. 두 번째로는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그 우리 60, 70대, 70, 80대 그 우리 선배님들과 같은 세대를 살아온 분으로서 우리가 여러 가지 그 전후와 그 다음 산업화 시대와 민주화 시대 이 모든 걸 다 같이 겪은 한 명의 상징적인 인물로서 우리가 이제 내세울 수 있다고 한다면은, 윤석은 개혁과 그리고 우리가 나타난 20, 30대가 가지고 있는 이 산업화 시대 이후의 IMF 시대를 겪어온 우리 세대의 그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갖다가 대변할 수 있는 이 장점을 갖다가 합쳐서 우리 모든 전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장점을 극대화함으로써 이 선거에서 충분히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그 확신을 심어줄 수 있다고 한다면은, 그 어떤 경우에 따져서라도 그 단일화의 정당성은 만들어질 것 같고요. 그리고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도 지금 우리 탄핵의 강을 일단은 빨리 건너야 되고요. 그리고 그러려면은 저는 그 윤석열 전 대통령님께서 결단을 한번 내리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당으로서 미래를 위해서는 그 김문수 후보는 사실 그때 당시에 뭐 참석도 안 했었고 여러 가지 이제 그 탄핵의 그 이유 정당성에 대해서는 조금 떨어져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도 만약에 그 부분만 좀 정리가 되면은 충분히 논의가 가능하지 않을까. 어떻게 보십니까? 뭐 민주당에서는 이제 김문수, 이준석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서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만약에 단일화가 됐을 경우, 또 안 됐을 경우에 시나리오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방금 전상화 투자관이 얘기한 얘기는 예. 뭐 일상적인 선거라면 예. 저는 가능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선거는 저는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2년 앞당겨 치르는 선거거든요. 근데 과연 이 선거에서 계엄을 반대했던 계엄을 반대했던 이준석과 그 계엄의 과정에 침묵적 동의를 했던 김문수와의 단일화는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지 못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연 이준석이 그것을 버리고 김문수와 단일화를 했다. 저는 과연 그것을 국민들이 어떻게 볼지, 그것은 선거에 이기기 위한 전략적인, 전술적인, 정치적 행위로 저는 과연 볼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 대선의 중요한 이기기 위한 것과 하지만 그 시대의 시대 정신을 따라가는 이 두 가지 중에 이것들이 균형을 맞춰가야지 이게 균형이 안 맞았을 때 저는 참 어려울 거라 생각하고요. 뭐 사실은 뭐 저희가 이 단일화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전략은 저는 뭐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단일화 됐을 때 그것을 우리가 뭐 어떻게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민주당은 어쨌든 민주당의 후보를 중심으로 국민들을 설득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뭐 특별한 그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저희가 방송 전에 뭐 선우수 위원장이랑 저랑 뭐 이야기를 좀 나눴지만은 지금 국민의힘 상황이 2007년도 당시에 민주당의 상황이죠. 네, 민주당 당시 정동영 후보였죠. 그 상황과 상당히 유사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네거티브 전략들을 주로 많이 쓰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거 역시 비슷해요. 그렇죠. 정동영 이제 후보가 당시에 BBK. 예, BBK 논란을 가지고서 이명박 후보를 그렇게 이제 공격을 했었는데 결국에 국민들은 그 네거티브에 많은 염증을 느꼈고 오히려 그런 이야기들은 들리지 않는 바람에 대선에서 뭐 민주당이 완패를 했고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이 되는 그런 결과를 낳았는데 사실 그 형세와 지금 좀 많이 비슷하거든요. 어떻게 국민의힘에서 좀 전략들을 단순한 네거티브뿐만 아니라 미래를 제시할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사실 정치의 협치가 사라졌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거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당이 다르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이 지향점은 좀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우리가 충분히 더 좋은 논의를 통해 가지고 서로의 생각을 갖다가 조금 더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도 사실 전향적인 태도가 우리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지난 약 한 7년, 8년, 10년? 뭐 모르겠어요. 이제 거의 10년 다 돼가지고 거의 아주 오랜 기간 동안에 저희는 여야의 협치는 사라졌다고 저는 보고 네. 있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정치를 하시는 분들은 먼저 정치부터 협치가 돼야지 국가가 국민들이 화합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치를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왜 아닌 것처럼 쉽지 않은 문제이긴 한데 이게 협치라는 것도 우리가 뭐 협치의 중요성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없죠. 그거 하지 말아야 할 사람도 없죠. 근데 협치는 결국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장을 만들어 줘야 되는 거예요. 장을 만들어 주고 틈을 내주고 서로 그 과정에서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누가 조금 더 많이 가져가냐 작게 가져가냐의 문제이긴 하겠지만 그 장을 열어주지 않으면 그냥 자연 발생적으로 협치는 생기지 않는 것 같아요. 오늘 선거운동 새벽부터 하셨잖아요. 네. 예, 정말 많이 이렇게 피곤해 보이시는데 아 피곤해요 진짜. 제가 네. 좀 우려되는 게 있습니다. 예, 당연히 이제 뭐 그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겠죠. 저희 역시 뭐 김문수 후보가 될 수 있도록 그럼요.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고 근데 지금 이제 입법부만 보더라도 170석 그리고 사법부도 지금 보면은 이 어떤 죄의 사안을 가지고서 판사가 좌파냐 우파냐 이걸 가지고서 유무죄를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거든요. 그 상황에서 이재명 후보까지 당선이 된다. 그건 저는 봤을 때 대통령이 아니라 총통이 아닐까. 저는 대통령은 예. 이 이재명 후보가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 예. 말하고 있는 내가 어떤 일을 하겠다라는 예. 그거를 우리 국민들이 듣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계속 얘기하는 게 지금 이 선거는 이재명이 내가 지금 선거 치를래 하고 2년을 앞당기냐 아니에요. 예. 어쨌든 대통령의 계엄으로 인한 탄핵으로 만들어진 선거예요. 예. 그게 중요하다고 저는 그 생각해요. 명분을 가지고 간다. 아니 그거 명분이 아니고 있는 대의, 사실이에요. 대의를 가지고 있는 간다. 사실이에요. 예. 그래서
민주당이 180석이 된 건 이재명을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180석이 된 게 아니고 국민의 선택이에요. 네.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것도 국민의 선택이에요. 네. 그 다음에 일을 하는 것도 국민이 준 권한을 가지고 일을 한다라고 이재명 후보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최소한 민주주의적 절차에 의해서 일을 해온 사람을 그렇게 얘기해버리면 얘기가 안 되는 거죠. 뭐 네. 어떤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부산은 사실 민주당의 이렇게 텃밭은 아니거든요. 아, 그럼요. PK 지역 같은 그럼요. 경우에는 네. 뭐 부산에서는 야당이죠, 우리가 늘. 주변 어떻습니까? 뭐 지나가는 시민들이랑 인사도 하고. 아니, 뭐, 이게 예전하고 분위기가 많이 바뀐 건 네. 맞아요. 그리고 총선할 때의 분위기와 비슷하거나 그때 분위기보다 조금 더 국민들의 마음이 그때와 또 다른 게 느껴져요. 그때는 이제 총선할 때는 윤석열 정권 2년 지나고 난 뒤였잖아요. 그때랑 지금은 이미 이제 탄핵되고 난 이후의 분위기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 저는 조금 총선 때가 또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부산민주당은 지난 대통령 선거에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이 38%였거든요. 그래서 그 38%는 넘어야 된다. 최소한 앞에 4자는 달아야 되고 그 이상 득표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이고, 지금 어쨌든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대놓고 이 뭔가를 얘기하지 못하는 분위기, 이런 분위기인 것만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리고 민주당 지지자들의 목소리가 조금 더 크게 반영되는 것도 사실인 것 같고, 그래서 부산의 변화들이 저는 이번 대선에서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뭐 우리가 뭐 진영은 다르고 지지하는 후보는 다르지만 뭐 끝까지 두 분 다 최선을 다해주시길 저는 응원 드립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정치삼국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는지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달아주세요. 자, 펜앤드마이크 정치삼국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